지금부터 나온들이 설계도서관 학부모 도서 유형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요, 학부모 도서 유형 어머님들에게 학생들에게 도서 제출하는 방법과 학생들이 찾는 책을 찾아주는 방법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출 반납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에 보시면 이렇게 항상 대출 반납 화면이 떠 있을 거예요. 네, 여기서 대출 반납에서 대출 반납 탭, 요 안에서만 이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대출하는 방법, 그리고 반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여기 이 화면에서는 이 커서가 있는 이 입력란을 통해서만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자, 학생이 먼저 대출을 하려고 하면 학생이 대출할 책을 가지고 안내 데스크로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입력란에 이름을 먼저 쳐주시면 되고요. 학생이 이름을 물어보시고 이름을 치시면 되는데 일단은 제 이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 이름이고요. 자, 이용자 정보가 여기 떴죠. 요거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 대출 반납 화면에서 중요한 것은 확인이에요. 이름이 제대로 떴는지, 그리고 대출한 책이 제대로 대출 현황이랑 현황의 반납도서 목록에 제대로 떴는지, 안 떴는지, 그거를 잘 확인해 주시는 게 중요하세요. 예, 바코드 리더기에 바코드를 찍었는데 소리가 났지만 책 정보가 찍히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이게 커서가 딴 데 가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되세요. 학생들이 빨리 왔다 갔다 하는데 학생들한테도 천천히 하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확인도 잘 해주시고 학생들도 화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대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이름을 여기다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고 분명 2인일 경우에는 이렇게 창이 떠요. 창이 떴을 때 학년 반번 뜨기 때문에 학생한테 학년 반번도 물어보시고 그 맞는 학생을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이름이 여기 뜬 거 확인하시고 일단 저는 두 권을 빌렸습니다. 두 권을 빌렸는데 또 책을 한 권 빌리겠습니다. 보통 때 이제 학부모님들이 앉아 계시는 자리에는 바코드 리더기가 있고 또 바코드 리더기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이 대출을 할 때 이름을 쓰신 다음에 책의 등록번호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고 책에 있는 바코드 리더기에 찍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보통은 다 알고 있어요. 찍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만약에 지금 제가 교육할 때는 바코드 리더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이 검색란에다가 바코드 번호를 찍겠습니다. 자, 빌리려고 하는 책을 이름을 입력한 후에, 그 다음에 책을 입력을 합니다. 자, 태양왕 수발라는 책을 지금 제출을 했어요. 제출일 오늘 날짜 확인하시고 반납은 2주일이요. 보통 학생들 2주일이고 이렇게 제출이 됐는지 확인을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잘 들려졌지? 하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대출 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빨갛게 대출 불가라고 나오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어, 연체 이전이에요. 만약에 책이 연체된 책이 있다. 반납 예정일이 지났는데 가지고 있는 책이 있다. 그럼 여기가 빨간색으로 떠요. 저는 학생한테 이제 책이 당연히 못 빌리게 되니까 학생이 당황하겠죠. 그때 너가 이 책을 언제까지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해서 지금 대출 금지가 됐어. 빨리 가지고 와.
그 책을 늦게 내면 늦게 낸 날수만큼 책을 못 빌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대출 불가가 나오는 경우가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책을 다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해서 대출 현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대출 불가라고 나오고 그 날짜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날짜까지 책을 다 반납했지만 늦게 반납했기 때문에 책을 그 날수만큼 못 빌린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너가 많이 늦게 냈기 때문에 이 날짜까지 책을 못 빌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는 또 당연히 책을 빌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장이 있는데요. 책을 빌리면서 이제 연장하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학생들이 네, 연장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는 학생들은 알고 모르는 학생들은 모르는데요. 일단은 연장을 해주세요 하고 얘기하면 여기 연장 버튼이 있거든요. 연장한 책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연장을 눌러주시면 지금 연장 횟수 아까 1, 여기는 0이고 여기가 1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연장을 해서 1, 둘 다 1이 됐어요. 그리고 반납 일정일로 일주일이 늘었어요. 이렇게 하면 연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출 마지막으로 딸린 자료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딸린 자료를 빌릴 수 있는 책은 리딩게이트 책이거든요. 한번 리딩게이트 책을 지금 제출을 해볼게요. 제출을 할 건데, 리딩게이트 책 한 권을 지금 여기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인정란을 통해서 입력을 하고, 자, 일단, 딸린 자료가 있는데, 딸린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고, 제출 안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안 한다고 하는 경우 해볼게요. 그리고 딸린 자료는 어디 있냐면요. 딸린 자료가 따로 있는 서가가 있어요. 그걸 찾아서 갖고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모르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알려주시면 되고, 그건 학부모님들이 오셨을 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학생들이 가지고 왔다. 아니면 학부모님이 찾아주셨다. 그 책에 맞는 딸린 자료 번호가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거든요. 딸, 어, 찾아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안 빌리겠다. 아니, 저 딸린 자료 필요 없어요. 그냥 책만 빌릴게요. 할 경우에는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 책이 이제 대출이 되고, 이제 부록 대출 건수가 0인 거죠. 부록이 없는 책도 0으로 나오지만, 부록이 있는 책인데도 안 빌리면, 부록 대출 건수도 0으로 떠요. 이렇게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록을 대출을 해볼게요. 일단은 부록이 있는 도서를 대출을 하겠습니다. 딸린 자료가 존재합니다. 딸린 자료를 제출하시겠습니까? 네, 빌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해당 서가에서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학생이 미리 가지고 왔을 수도 있어요. 네, 라고 해주시고, 부록 목록이 이렇게 떴을 때 체크를 하시고 대출 해주시면, 자, 이 책이 대출이 됐는데, 부록 대출 건수 1이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부록이 대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이 유형자가 이제 책을 다 빌리고 집으로 갔어요. 이 학생의 모든 이제 대출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 키보드에 있는 키보드 왼쪽에 있는 왼쪽 맨 위에 있는 ESC를 눌러서 이것들을 다 지워줘야 돼요. 지워주지 않고 다른 학생들의 반납을 받거나 대출을 하려고 하면 꼬일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한 학생의 대출 반납 등이 끝났을 때 ESC로 깨끗하게 지워주셔야 돼요. 자, 지웠고, 그 다음에, 자, 똑같은 학생이 다시 도서관에 며칠 지나고 왔어요. 반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납할 때는 대출이랑 조금 달라요. 대출할 때는 이름을 먼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책을, 이제 입력을 했었죠. 근데 반납을 할 때는 이미 대출한 것을 이 컴퓨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쓰지 않고 반납책만 이렇게
찍도록 하면 돼요.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351로 책을 반납을 했어요. 반납도서 목록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아까 확인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리딩 게이트 제일 반납해야 되죠? 자, 한번 반납을 해보겠습니다. 학생이 이제 바코드 리더기에 바코드 책의 바코드를 대고 그러면 이게 반납이 됐습니다. 이 책은 아까 딸린 자료를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딸린 자료를 들렸던 이 책, 이 책은 반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볼게 보겠습니다. 자, 이 책을 찍었을 때, 자, 대출대에 딸린 자료가 존재합니다. 딸린 자료 반납 완료후 반납 처리가 됩니다. 가지고 왔으면 이제 반납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딸린 자료랑 함께 빌려갔을 경우에는 딸린 자료랑 같이 반납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일단 빌릴 때 그거를 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반납할 때 딸린 자료랑 함께 가지고 와서 반납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고, 반납을 할 때도 딸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반납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하고 이제 반납을 체크가 돼 있죠. 대출 정보 이건 반납을 하면 일단 근데 여기 그대로 있는데 그럼 대출 건수가 0으로 바뀌었어요. 아까 1이었는데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책을 눌러주시면 돼요. 책을 아까 책을 찍어서 딸린 자료 반납하시겠습니까? 해서 딸린 자료 반납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책도 또 다시 반납을 해주셔야 돼요. 책의 바코드 번호를 다시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반납이 됐죠. 이렇게 반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출이랑 반납은 이 확인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잘 기억이 나시지 않으셔도 제가 항상 도서관에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보니까요.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대출 반납이 모두 끝났어요. ESC로 깨끗이 지우고, 그 다음에 도서 검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학생들이, 선생님, 이런 책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럴 경우, 있는지 당연히 봐주셔야 되고, 책도 찾아주셔야 돼요. 5학년 때 책, 참고교를 보고 책 찾는 방법을 도서관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 전에는 다 잘 못 찾아요. 어느 정도 찾긴 하는데 보통은 이제 잘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어른들이 도와줘야 되겠죠. 자, 일단은 책을 찾아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 이 검색란을 이용을 해서 책을 찾을 수도 있고, 여기 자료찾기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가 제일 더 많이, 더 편하게 책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일단 체리새우 비밀 그림이다라는 책을 찾으려고 해요. 선생님, 체리새우 비밀 그림이다 책 있어요?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검색을 해야 되겠죠. 입력을 한 다음에 제가 아까 입력을 했던 게 그대로 남아 있어서 자, 이렇게 쭉 나오고 대출 안했는지 대출 좀 나오죠. 자, 그리고 이거 체리새우 비밀 그림이다 끝까지 다 치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다. 그러면 체리새우까지만 치고 왼쪽 눌러도 이 체리새우 제목이 들어가거나 검색어가 들어간 책들은 쭉 다 나와요. 그리고 대출 중인지 아닌지 보시고 대출 범위에서 청구 기호를 보시고 책을 찾아주시면 되세요. 청구 기호는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닫고 그다음에 자료 찾기에서 찾을 경우 자료 찾기가 지금 더 번거롭잖아요. 근데 혹시 저자명으로 찾을 때는 자료 찾기를 찾을 수 있어요. 저자명, 만약에 황영미 선생님 한번 찍어볼게요.
황선미 선생님을 찍어보겠습니다. 황선미 선생님이 쓰신 책이 뭐뭐가 있어요? 했을 때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검색하고 대출 가능인지 보고 성적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체리새우 비닐그램이다 찾으려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체리새우까지만 써도 되고, 위치가 813.7, 황 671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천부기호를 보고 책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천부기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도서관에서 책 찾기 또는 도서관에서 책 정리하기입니다. 자, 아까 천부기호를 보고 책을 찾아준다 그랬는데요. 또 책을 찾고 책을 정리하기도 하는데 천국기호가 도서관 책 주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자, 천국기호의 예시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네모나게 나와 있는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책등의 밑에 부분에 어떤 스티커가 있고 그 스티커에는 많은 기호들이 적혀 있잖아요. 그게 도서관 책 주소이고 천국기호예요. 그러면 우리가 꽂는 방법만 배우기에 앞서서 이 기호가 어떤 기호인지 한번 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 줄에 있는 별치기호. 별치기호는 뭐냐면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별치기호는 자료의 형태, 용도 등에 따른 소장 위치와 이용이 제한됨을 나타내는 기호인데요. 자, 한번 우리 학교에서 쓰고 있는 별치기호를 볼게요. R이라고 써있어요. 이거는 다른 도서관에서도 많이 쓰는데 참고 도서예요. 참고 도서는 어떤 책이냐면 보통 국어사전, 사전, 백과사전 이런 책이에요. 일단은 두껍죠. 엄청 두껍고 용도를 보면 발췌해서 읽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고 굉장히 무겁고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안 빌려주고 우리 학교에서도 안 빌려줘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국어사전 찾기 이런 거를 할 때, 30권씩 빌려서 교실로 가져가는 경우는 선생님들은 빌릴 수 있게 되어 있지만, 하여튼 보통 때는 빌릴 수가 없는 책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고, 어, R은 그런 책이고요. 그다음에 A는 학부모용. 학부모용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빌릴 수 없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T도 마찬가지예요. T는 교사용, 교육용 도서. T는 이제 누구나 다 빌릴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서가 위치가 그림책은 따로 이제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RC도 리딩게이트 책인데, 서가가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류기호고요. 분류기호는 많이 아시죠? 도서관에 있는 어떤 칸에 한국식 분류법 이래가지고 제가 써줬죠. 류별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책을 보고 찾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책들이 이제 분류 번호 기호대로 되어 있어야 책을 찾을 수 있고 비슷한 책들이 모여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줄은 저자 기호예요. 아까는 류별로 모이고 이거는 같은 저자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저자 이름을 기호화한 것으로 맨 뒤에 다음은 도서명 첫 글자의 초성이에요. 이 이름을 가지고 기호한 거고 같은 저자의 책이 한 곳에 모이는 효과가 있겠죠. 이제 황선미 선생님의 책이 너무너무 재밌어. 또 읽고 싶은데 그 책 바로 옆에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저자 기호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관측 기호예요. 여러 권으로 된 도서나 총서, 전집의 번호요. 마법 천당 같은 거, 아니면 마법의 시간여행, 뭐 이런 책들의 관측 기호를 붙여줘야지 차례대로 이제 꽂히겠죠. 그 다음에 복권 번호, 똑같은 책이 두 번, 세 번 있을 때, 한 권만 있을 때는 그냥 C1은 생략을 하고 있고, C2부터 이렇게 복권 번호를 붙여줍니다.
자, 천국기호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천국기호를 보고 어떻게 분열을 하냐면요. 자, 위에서 서가에 위에서 아래, 위에서 아래, 그리고 서가의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위에서 아래, 그다음에 옆하늘 이렇게 차례가 그렇고 천국 2호 순서대로 돼요. 천국 2호에서도 별칙 2호, 그다음에 분류 2호, 그다음에 저작 2호, 번째 2호, 북번 1호 이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고 그렇게 배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체리새우 비밀 그림이다라는 책을 한번 찾아볼게요. 참고기록을 보고. 자, 813.7 황 671 이렇게 시작돼요. 자, 그러면 8년형 서가로 한번 가볼게요. 자, 8년형 서가에서 813.7이었으니까 오른쪽, 왼쪽 중에서 왼쪽으로 가야 되죠. 그리고 서가의 밑에 이제 823.7을 찾죠. 찾고 이제 기억 두 번째 줄은 첫 번째 줄은 823.7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이제 기억니은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돼 있어요. 5, 6, 1, 7, 남, 5, 1 이렇게 쭉 4, 7, 4, 5 이렇게 쭉 보다가 이제 황이니까 끝에 황, 6, 5, 7, 6, 7, 1 여기 있는 테니스의 빈들입니다. 책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잘 아시겠죠, 학부모님들. 자, 이렇게 책을 학생들한테 찾아줄 수가 있어요. 네. 어려우실 경우 다시 이 화면을 보시고 반복해서 보시면 이제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쉬우니까 교과서 몇 번을 와보시면 이제 학생들한테 교과서 잘 해주시고 책도 잘 찾아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